많은 고민 끝에 건네는 남자의 질문. 만약에 과거에서 무전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남자는 며칠 전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무전을 받았습니다. 박혜영 경위님, 나 이게 마지막 무전일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전은 다시 시작될 거예요. 그땐 경위님이 날 설득해야 합니다. 마지막 총성으로 끊어진 무전. 1989년에 이재한을. 그리고 그의 말처럼 무전은 지금 다시 시작됩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혜영. 혜영은 경찰대 졸업 후 경위 계급까지 단 프로파일러였지만 경찰 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재능으로 재미삼아 연예인 가십거리를 찾아내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곤 했었죠. 그쪽 이보영이 스토킹으로 신고했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숨겨진 정보 알아내서 좀 공유한 게 그 죄입니까? 어허, 이 사람 이거 안 되겠구만. 혜영은 경찰이지만 경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 겪은 자신의 경험으로 경찰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뭐야? 하지만 그날 밤 혜영에게 TVN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박혜영 경위님. 박혜영 경위님 거기 있습니까? 여기 당신이 얘기한 한정동 선일 정신병원입니다. 건물 뒤편 맨홀에 목을 맨 시신이 있습니다. 김윤정 유괴 사건 용의자 서영준 시신입니다. 누군가 서영준을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겁니다. 믿기 힘든 소리가 들리는 곳은 다름 아닌 폐기 처리 직전인 무전기였습니다. 침범 따로 있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일정신병원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에 반문해보지만 여길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경위님이세요. 나 알아요? 당신 어느서 누굽니까? 그렇게 의문만 남긴 채 끊어진 무전. 그런데 방금까지 분명 작동되었던 무전기는 배터리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심지어 무전에서 말한 사건은 15년간 미제로 남겨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생생히 기억나는 목소리. 당신이 얘기한 한정동 선일 정신병원입니다. 결국 혜영은 직접 그곳으로 확인을 하러 가게 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배터리도 없는 무전기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런데 다른 한 구석에 보이는 또 하나의 맨홀. 정말 그곳엔 무전에서 말한 대로 목을 매단 흔적에 백골사체가 있었습니다. 저 시신 어떻게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친 소리로 들릴 거라는 건 아는데요. 저 백골사체 DNA를 15년 전 김윤정 유괴 사건 용의자 서영준 DNA와 비교해 줄 수 있겠어요? 김윤정. 너 도대체 뭐야? 그게 서영준 시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진짜예요? 그 시체가 정말 서영준이었어요? 대답해! 아 진짜 미치겠네. 서영준이랑 무슨 관계야? 서영준, 시신 발견된 게 사실이야? 네. 좋아, 백골사체 자료 다 넘겨. 공소시효 고작 29시간 남았어. 15년 동안 풀리지 않은 사건이 그 시간 안에 풀릴 것 같아? 진범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하려는 경찰에게 화가 난 혜영은 어릴 적 과거를 말하게 되는데 아까 물어봤죠. 진범 알고 있냐고. 압니다. 난 진범 봤어요. 혜영이 진범을 알고 있다? 윤정이를 데려간 건 여자였어요. 왜 봤으면서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거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남자 아니에요! 얘기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믿었어요. 그래도 경찰이니까 언젠간 잡아주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었어요. 당신들은 언제나 그랬어. 김윤정 유괴 사건을 건드리는 건 경찰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당신도 다른 형사들처럼 못 들은 걸로 할 건가요? 아니, 잡겠다는 거야. 어떡해요, 차 형사님? 하지만 경찰 병력을 총동원해도 부족한 시간. 혜영은 할 수 없이 많은 기자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합니다. 담당 형사죠? 서영준은 자살이 확실합니까? 아니요.
서영준은 자살이 아닙니다. 서영준은 타살입니다. 윤정이를 유괴한 진범이 죽인 겁니다. 또한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 프로파일링을 통해 진범의 특징을 묘사하는 혜영. 15년 전 폐업한 선일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입니다. 나이는 30대 중후반. 술밥 경험이 있는 간호사예요. 이제 당신을 끝났어. 확실한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미쳤어! 참는다면서요. 이제 27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게 혜영의 기지로 인해 방송을 본 간호사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김윤정 유괴 사건이요? 예? 그렇게 수사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를 찾게 됩니다. 뉴스가 나가고 난 뒤에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동료를 의심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다는 간호사의 사물함. 어떻게 됐어요? 이제 겨우 1시간 반 남았다. 난 법원 가서 검사하고 대기할 테니까 자백 받아내.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자백 유도를 위한 신문을 진행하려 하는데 난 그런 적 없어요. 난 월차를 냈을 뿐이에요. 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윤 선생님이 대신 얘기해준다고 했어요. 역시 이상함을 눈치챈 혜영은 곧바로 확인해 보는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자가 아니에요. 머그컵 손잡이가 왼쪽으로 놓여져 있었고 가위도 왼손잡이용 가위였어요. 캐비넷 주인은 범인은 왼손잡이에요. 남은 공소시효를 계산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강세형한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도록. 그렇게 돌고 돌아 진범에게 닿게 된 경찰들. 찾다. 유유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뻔했던 그날의 진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윤수아 씨, 공소시효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그냥 조져버리자니까. 지금 이 쌍팔년도입니까? 조직이 뭘 조져요?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3분에서 5분이면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범인이 혼돈을 느끼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사이예요. 그 사이에 윤수아를 흔들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진범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캐비넷 보여줬잖아요. 강세영 간호사 거라고 거짓말하긴 했지만. 알아보겠어요? 이거 내 안경 아니에요. 알아요. 윤수아 씨 거 아닙니다. 사망했을 당시 서영준이 착용했던 안경이에요. 서영준의 안경에서는 뭐가 발견됐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맨홀 안에 버리고 갔겠지. 바로 당신의 피가 묻어 있었거든. 점점 동요하는 범인. 거짓말. 15년이나 버려진 물건에서 그런 게 발견될 리가 없어. 100년이 지나도 DNA 검출은 가능하다는 거야. 현대과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지. 당신은 15년 전 선일 정신병원에서 서영준을 살해했어. 자서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녀 입에서 나오는 소름 끼치는 대답. 아직 못 찾은 거구나. 어떻게 알았지? 찾았다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기소하면 그만일 텐데. 죽이지 않았어. 그렇게 악마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가봐도 될까요? 범인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 윤수아 씨, 당신을 15년 전 사망한 서영준의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 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방금 서영준의 사망 추정 시각이 나왔어. 시신의 소지품에 남아있던 주차권 한 장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간이 특정되면서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이죠. 말도 안 돼. 이거 연행해. 잠깐만요. 그런데 왜 안 되는데요? 공소시효가 연장되지 않은 사건은 죄송합니다. 기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할게요. 어? 야 너 일로 와. 야!
이 사건 이후 공소시효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알려지며 결국 공소시효 폐지 여론이 거세지면서 법안이 개정됩니다. 죄질이 악랄한 모든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건 해결 며칠 뒤 또다시 울리는 무전. 이재한 형사님? 김윤정 유괴 사건 해결했습니다. 뉴스 봤죠? 그런데 선일병원에 서영준 시신이 있었던 건 어떻게 아신 겁니까? 날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박혜영 경위님, 나 이게 마지막 무전일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전은 다시 시작될 거예요. 그땐 경위님이 날 설득해야 합니다. 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그렇게 총선과 함께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무전. 1989년에 이재한을. 그런데 무전 속 남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차수현 형사. 이런 사람이 당신을 찾아가지 않았나요? 제정신이야? 그때 형사가 날 찾아왔으면 난 그때 잡혔겠지. 수현은 무전 속 남자 이재한 형사를 15년 동안 찾고 있습니다. 이재한 형사는 15년 전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길쭉한 게 과거의 이야기들입니다. 야, 뭐 하냐? 뭘 촬영을 시작해요? 야, 너 뭐냐?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에 가자. 눈깔에 힘 팍 주고 저 자식이 범인이다 딱 이러지고 빡 쳐다보라고. 이렇게 말입니까? 그렇지. 죽었어. 딱. 그렇지. 자, 그렇죠. 자, 바로 어떻게? 자, 어디 잡았지? 그렇죠. 추억에 잠길 시간도 없이 김유정 유괴 사건의 해결로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이 만들어지며 수현은 팀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은 첫 사건은 다들 경찰밥 먹은 지 꽤 됐으니까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다.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 1987년 12월 3일. 그 후로 3년 동안 그놈에게 살해된 희생자만 무려 10명. 장기미제 전담팀의 첫 번째 사건이다. 해볼만 하겠는데요? 혜영도 이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날 밤 정말로 다시 시작된 무전. 이번에도 황당한 무전이 시작됩니다. 이재한 형사님? 순경 이재한 누구십니까? 이재한 형사님 맞습니까? 나 박혜영 경이에요. 그동안 무전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무사하신 거죠? 경위? 그런데 제안은 혜영을 모르는 듯합니다. 현재 위치 오성산 남쪽 실종자 수색 중입니다. 오성산이요? 경기 남부 연쇄살인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7차 사건? 3번 국도 아카시아 숲 옆 갈대밭에서 발견됐잖아요. 에? 3번 국도 갈대밭이요? 대한민국 경찰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8차는 현풍역 기찻길. 9차는 그렇게 혜영이 말한 장소에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안은 과거의 사람이었고 박혜영의 입장에선 더 이전 시간의 제안과 무전이 된 것이죠. 도대체 당신 누구야? 며칠 뒤 제안은 혜영이 그랬던 것처럼 무전에서 말해준 장소를 들리게 되는데 혜영의 눈앞에서 바뀌어버린 과거. 여기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저 경찰입니다. 한편 혜영은 첫 무전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되짚어봅니다. 서영준은 2000년에 죽었는데 시신이라고 했다. 경위님이 나를 설득해야 합니다. 1989년에 이재한을. 1989년에 순경 이재한. 이건 말도 안 돼. 그때
또다시 울리는 무전. 이재현 순경입니다. 어디서 계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야? 박혜영 경위님? 예, 이재현입니다. 저 범인 잡았습니다. 현풍역 기찻길에서. 모든 게 다 박혜영 경위님 덕분입니다. 혜영 입장에선 믿져야 본전. 앞으로의 일을 말해줍니다. 정말 거기가 1989년이라면 최영 씨는 죽어. 아, 무슨 소리예요? 최영 씨는 왜 죽어요? 최영 씨는 진범이 아니야. 최영 씨를 죽는 시간에 오성동 대성슈퍼 앞에서 8번째 희생자가 죽을 거라고. 당신이 정말 1989년 경찰이라면 막을 수 있겠지. 그렇게 다른 기사들을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과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짜였어. 혜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잠기게 되고 만약에요. 과거에서 무전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을 지켜달라고 하겠지. 그러다 모든 게 더 엉망이 돼버리면요. 뭐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느니 엉망이 되더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게 수연의 대답과 제안의 말처럼 과거 바뀔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어. 이재한 형사가 무전을 하고 이미선이 살아나고 난 뒤 희생자는 한 명이 줄었지만 피해자는 똑같아. 피해자들은 똑같은데 범행 시간이 모두 앞당겨지고 범행 장소가 변했다. 범행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무슨 일이? 한편 1989년에선 제안은 계속되는 살인사건에 걱정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승경님. 주머니엔 전하려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기운 내세요. 이거 그 전기 충격기인데 요거 키고 이렇게 눌린. 세상이 워낙 흉흉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범인을 잡고 싶은 제안. 다시 한번 범인을 쫓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 자신이 놓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 모두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버스였던 것이죠. 범인이 갑자기 범행을 서두른 이유 모두 그 버스였어요. 8차, 9차 무작위로 희생자들을 고른 게 아니라 버스 안에서 자기 얼굴을 본 목격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거였어요. 뭐야? 그때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신 놈이 있었답니다. 아이고, 버스입니다. 95번 버스 확실하다니까요. 하지만 제안의 말을 믿지 않았던 담당 형사들.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해. 아니, 한편 현재에서는 그때 당시 버스 안내양의 집을 찾아가는데 당시와 동일한 수법으로 죽어있는 당시 해당 버스에 타고 있던 안내양. 우리가 수사를 시작해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수사하지 마. 너는 내가 서울 한복판에서 증거 보고 증인이랑 씨름할 때 아폴로 11호 암스트롱처럼 달 위에서 나를 봐야 돼. 증거도 증인도 사건도 멀리 하나의 점처럼. 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 무전만 아니었으면 뭐? 되돌려 놓을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면. 혜영은 마지막 피해자를 살리고 과거에서 범인을 잡게 되면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무전을 하게 되고 이재한 형사님? 접니다, 박혜영. 이재한 형사님. 무전기 제가 그랬어요. 제가 현풍역에서 사람 죽였다고 제가 그랬다고.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봐봐, 저 또 사람 죽는 데잖아.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기가 정말 1989년이라면 막아주세요. 쟤 또 시작이야. 쟤 또. 김원경, 동사무소 직원이었어요. 89년 11월 7일 밤 9시 반, 현풍도 골목길. 김원경. 제안이 너무도 사랑하던 그녀였죠. 제발 부탁합니다. 범인을 잡아주세요. 동사무소 직원. 제안은 다급히 그녀의 집을 찾아가 보지만 정말로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그녀. 저기 혹시 원경 씨 집에 있습니까? 제발.
한편 현재에선 버스 기사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천구가 범인이야. 지문 CCTV 모든 게 일치해. 그럴 리가 없어. 2009년 최영신이 잡힐 때 버스를 운행 중이었는데. 그날 밤 분명 범인은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묵인했습니다. 출발해요. 좀만 기다려라. 같이 들어가게. 나 먼저 갈게요. 왜냐면 버스 기사 자신의 아들이 범인이라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죠. 혜영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천구가 아니에요. 증거 인멸을 위해 정경수를 죽인 건 이천구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경기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이놈이에요. 경기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이천구가 아니라 이놈이에요.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문 땄는데 이분이 총 들고 있어서 놀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박형기 말이 맞아. 나 아니에요. 죽이지 마, 이 새끼야! 그렇게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했던 그때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범인의 아버지 이천구가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를 하게 됩니다. 26년 만에 재결된 경찰의 수사망이 압박해오자 스스로 자수를 선택한 범인은 조금 전 이제 남은 방법은 과거에서 잡는 것뿐. 마지막 희생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김원경, 동사무소 직원이요. 거기 2015년이라면서요. 범인 잡았습니까? 무슨 일 있는 거죠? 범인 잡았냐고 묻잖아요. 범인 잡았습니까? 버스 기사 이천구.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 맞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면 누군데? 내가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대답하라고! 사진으로만 봤겠지. 그냥 사진 몇 장만으로. 그게 당신이 아는 전부겠지만 난 아니야. 어르신 혹시 젊은 여자 못 보셨어요? 얼굴 하얗고 머리는 저쪽. 박경 씨! 혜영이 너무 사랑했던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웃어주고 착하고 그냥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미친 새끼 죽여버릴 겁니다. 똑같이 죽여버릴 겁니다.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라고! 안 됩니다, 형사님. 그럼 당신도 똑같아져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형사님! 혜영의 말대로 기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요. 검은색 잠바에 20대 초중반이면 진영이랑 인상 차이가 좀 비슷하네요. 의심을 지을 수 없던 버스 안내양은 진영의 뒤를 밟았고 김원경의 살인 현장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렇게 주운 증거물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범인의 아버지 이천구를 협박해왔던 안내양. 하지만 공소시효법의 개정과 다시 시작된 수사로 인해 다시 또 협박을 해온 안내양을 이천구가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쌍한 아들놈은 불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벌써 죗값을 치렀어. 그때 죗값을 치렀다고! 왜 이래? 안 돼! 89년도의 제안도 진범을 마주했었습니다. 아저씨가 그때 제대로 증언만 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살아 있었을 겁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까 내 손으로 끝낼 수밖에. 안돼!
범인의 웃음에 만감이 교차하던 재한은 결국 손을 놓습니다. 그 미친놈이 우리 아들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어. 잘했다 이재한. 이재한 형사가 막은 거예요. 더 이상의 살인을. 괜찮아 진영아. 만약 그때 당신 아들이 이재한 형사한테 죽었다면 당신은 잊을 수 있었겠어요? 한편 김원경의 어머니가 이재한을 찾아옵니다. 원경이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순경님이 안 좋아하면 어쩌나. 이렇게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그녀의 마음. 아니에요. 기운 내세요. 그렇게 재한이 지키고 싶어했던 간절한 마음의 선물이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영은 진범 검거 소식을 재한에게 전합니다. 형사님, 범인 잡았어요. 어떻게 잡은 거죠? 증거가 나왔습니까? 뭡니까? 어디 있어요? 그때는 형사님이 발견했어도 그때의 과학 감식 기술로는 범인을 잡을 수 없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어요. 형사님이 범인을 잡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홍이었습니다. 갑자기 지내 나는 그곳에 서서 달빛이 그날 이후 재한의 행방을 수소문 중이던 혜영은 재한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쭤볼 게 있습니다. 2000년 김윤정 유괴 사건 때 진양서에 계셨었죠? 그때 같은 서 강력해 계셨던 형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한이란 형사님이 2001년에 직권 면직이 됐다고 나오던데. 실종. 실종이요? 이재한 형사가요? 그 사건은 강력계 누가 담당했습니까? 수사 기록은 남아있나요? 그 수사는 강력계에서 하지 않았어. 감사관실에서 담당했지. 하지만 감사관실에서? 2000년의 재한과 무전을 했던 혜영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수아가 마지막 협박 편지를 보낸 2000년 8월 3일. 서영준 진범 아닙니다. 그날 진범 따로 있어요. 이재한 형사는 도주를 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내게 무전을 보내고 있었어. 과거 바뀔 수 있습니다. 비리도 실종도 모두 조작됐어. 이재한 형사는 살해된 거야. 지금까지의 정보는 이렇습니다. 언제? 밤 11시 23분. 어디서? 장소의 일관성은 없다. 누가? 이재한 형사. 다른 사람과 무전해 본 적 없다.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걔가 이재한 뒤를 캐고 다녀. 이재한이 왜 실종됐는지는 누구도 절대로 알아서는 안 돼. 그렇게 많은 비밀을 숨긴 채 안치수 계장은 혜영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뒤 혜영의 무전기가 다시 울립니다. 이재한 형사님 거기 있어요? 박혜영 경위님? 계속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별일 없었던 거죠? 아니 그쪽이야말로 진짜 박혜영 경위님 맞아요? 6년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6년이요? 여긴 아직 2015년이에요. 마지막 무전하고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뭐 그렇다 치고 부탁 하나 합시다. 1995년 대도 사건 범인 어떤 새끼예요? 2015년이라면 알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은 아직 미제로 남아있어요. 미제요?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못 잡는다고?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혜영과 재한은 오래된 계속해서 사건이라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사건에 얽히게 되지만 그리고 안다고 해서 가르쳐드릴 수 없습니다. 함부로 과거를 바꾸면 위험해요. 지난 사건으로 무전의 위험성을 감지한 두 사람. 하지만 범인을 잡고 싶은 마음에 혜영은 신문 기사를 토대로 재한에게 범인의 특징을 프로파일링해줍니다.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간 걸로 가정해보죠. 털린 집들은 모두 침입 및
도주로를 파악하기 힘든 부잣집들이었어요. 게다가 고가의 물품만 절취하는 걸로 봤을 때 내부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시민노를 위해 차고나 담, 뒷문 등을 체크했을 거고 입주자들의 정보를 알기 위해 우편함, 쓰레기통, 신문 주머니 같은 걸 뒤졌을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무전이 끝나고 다음 날 과거가 변하면 현재가 변한다. 혜영의 우려대로 또다시 바뀌어버린 과거. 어제까지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지문까지 검출됐어. 정확히 말하면 현장은 아니죠. 우편함에서 발견됐으니까. 입주자들의 정보를 알기 위해 우편함, 쓰레기통, 그리고 현재 대도 사건의 범인으로 잡혔던 오경태는 출소하고 며칠 뒤 한 여성을 납치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지문을 남긴 채 말이죠. 혜영은 자신의 근거 없는 추측으로 바뀐 과거에 초조해지기만 하고 형사님, 저 박혜영입니다. 오경태가 사람을 납치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요.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틀렸어요. 아니 나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무전은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혜영과 무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4차 사건의 피해자의 목격자 진술이 나왔고 이 사람이었어요? 잠깐, 그 사람 말고 이 사람. 하지만 목격자의 의심쩍은 용의자 지목에 이 형사님이 말씀하신 장소들 지문 감식을 해봤는데요. 혜영이 알려준 장소에 지문 감식을 요청했지만 그곳에서 오경태의 지문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왜 거짓말했냐? 무슨 거짓말을 해? 나 아니야. 그날 형 본 증인 나왔고 그 집에서 형 지문도 나왔어. 다 진짜 아니라니까. 아빠는 진짜 아니야. 조용히 가자. 아빠는 진짜 아니라고. 은지야, 집에 먼저 가 있어. 무죄를 주장하지만 어쩔 수 없이 데려가는 중. 하필 그곳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재빨리 구조대원이 출동했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 자신의 딸을 먼저 구해달라는 다른 승객을 외침해 오경태의 딸 대신 다른 여학생을 먼저 구하게 되고 눈앞에서 죽어가는 딸을 볼 수밖에 없었던 오경태. 거기에 오경태의 결백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야, 너 왜? 야, 지문 안 나왔다면서? 누구 건지 확인도 안 됐다며? 지문만 안 나왔으면 체포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위에서 범인 달고 내려오랬는데.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사건 미제로 남았어야 해요. 그렇게 그날의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던 오경태는 그의 딸을 납치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는 느낌이 어때?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래? 너도 그랬잖아. 여기 한영대교에서. 우리 딸 죽은 당신들의 책임일까? 그러니까 너도 한번 똑같이 느껴봐. 한편 납치 장소를 알아낸 수연은 곧장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탑차, 냉동 탑차. 안 돼요! 또다시 과거를 바꾼 두 사람의 대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범을 잡으면 지금이라도 진범을 잡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박혜영, 너는 내가 서울 한복판에서 증거 보고 증인이랑 씨름할 때 아폴로 11호 암스트롱처럼 달 위에서 나를 봐야 돼. 증거도 증인도 사건도 멀리 하나의 점처럼.
멀리 하나의 점처럼 어딘가에는 분명 단서가 있다. 멀리 하나의 점처럼. 수연의 조언대로 모든 피해 장소를 하나의 점처럼 보기 시작하자 공통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집안의 4명의 아들들. 어릴 때부터 같은 지역에서 자란 어린 시절부터 친구다. 각자 집 출입이 자유롭고 절대 의심받지 않을 면식범. 유일한 목격자 한세규. 제안도 혜영과 마찬가지로 한세규를 주목합니다. 한세규 씨, 나 형사기동대 이재한 형사입니다. 그때 동쪽 창문으로 범인이 뛰어나간 게 맞습니까? 여기에 수십 명의 경찰이 깔려 있었는데 그런 면상 하나 본 사람이 없어? 맞다니까. 됐어? 야, 내 이따이가 어릴 적 네 담배불 붙이던 김팡 아이가. 너 그때 반대쪽 창문이라 그랬거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처음부터 범인 없었지. 김팡 아이가. 왜 거짓말했냐? 할 말 없으니까 꺼져. 그럼 네가 범인이냐? 뭐해? 저놈이야. 저놈이 범인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됩니다. 용의자 특정은 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혹시 그 용의자가 목격자였던 한세규인가요?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한세규의 목격자 진술 조서를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지목했다가 마지막에 오경태로 번복했답니다. 이미 오경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깃으로 삼았던 거예요. 아니요, 오경태는 절도 전과 산범의 탑차 기사였습니다. 한세규랑 알고 지냈을 리 없어요. 분명히 한세규는 오경태를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낸다면 한세규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경태는 날 만나주지 않아요. 그럼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기에도 오경태는 존재하니까요. 대신 형사님께서는 그곳에서 증거를 찾아주세요. 그때 사라진 작물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시간대에서 증거를 모으는 혜영과 재한. 신동훈도 피해자에 불과해요. 내 딸이 그 새끼 손에 죽었어! 당신이 그 상황이었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경찰 새끼들이 뭘 한다고! 그래요. 경찰 족속들 무능하고 거지 같은 거 나도 알아. 당신만큼, 아니 당신보다 더 뼈저리게 느껴봤어. 하지만 최소한 당신이 죽인 그 경찰은 아니었어. 당신을 이해해줄 유일한 경찰을 죽인 거라고. 당신 딸 은지가 죽어갈 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 당신에게 누명을 씌운 그 사람 벌받게 해야죠.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절 도와주세요. 그 사람 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혜영의 진심으로 오래된 그날의 기억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혜영의 예상대로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더럽게.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더러워서 안 추워? 바로 이 만남 때 본 오경태를 범인으로 거짓 증언했던 것입니다. 작물은요? 증거. 그때 오경태의 기억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됩니다. 차가 무슨 색깔이라 그랬죠? 빨간색이요. 왜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한은 범행 후 사라진 빨간 자동차 수색에 나서게 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끝에 결국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이 정도 증거면은 영장 확실하죠? 검사장 아들이건 나발이건, 에? 하지만 진짜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으시다. 법 좀 아는 아버지가 계셔도 이번엔 힘드실 거다. 작물에서 네 지문이 한가득 나왔거든. 이제 남은 건 바뀌어질 미래. 차수현 형사님은요? 죽었던 차수현이 돌아왔다. 아픈 사람 처음 봐? 혜영의 바람대로 수연은 다시 살아났지만 오경태와 달리 돈 있고 빽 있는 검사장 아들 한세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은 한 가지. 내가 헛짓거리를 했네. 형 사람 죽여서 여기 들어앉을 줄 알았으면은 나 형 누명 안 받겠어. 오경태의 앙심은 풀리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도 가오가 있다 이가. 왜 형만 그대로냐고. 진짜 나쁜 놈들은 까맣게 잊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너만 그러냐 왜? 그렇게 재한의 말처럼 검사장의 아들을 잡았다는 이유로 힘없는 경찰은 지방으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까라면 까는 사람들 아니냐? 한세규죠. 사실 이 사건에는 한세규 뭔가 더 있죠.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양시 알지? 예, 그 지금 새로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 아닙니까? 한영대교 붕괴 사건 수사팀이 한영대교를 시공한 세강건설 D를 파보다가 진양시 개발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재벌이 얽힌 대규모 비리를 감지했다는 거야. 한세규가 알고 그런 건지 그냥 딸려간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세규가 훔친 작물 중에 그 비리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끼어 있어. 그리고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지독한 악연이 재한 앞에 나타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시켰다고. 아직 안 가셨네요. 아, 우리 애들 잘들 부탁해. 현 수사국장, 과거의 김범주 반장입니다. 네가 이제 아니냐? 나는 그런 놈이 딱 싫어. 지 혼자 잘났다고 깝치는 미꾸라지 같은 새끼. 나도 가오가 있다 애가. 재한은 본격적으로 모든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반장님이 말해준 작물들을 파보기 시작합니다. 블루다이아 목걸이. 한편 현재 혜영은 죽다 살아난 수연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무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뭔 얘기? 과거에서 무전이 온다면 엉망이 되더라도 해보는 게 낫다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무전 따위는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혜영은 재한에게 마지막 무전을 전하기로 합니다. 박경경님. 작물이 사라졌어요. 다이아 목걸이요. 거기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형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 무전은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경위님, 이 무전이 왜 시작됐는지, 왜 하필 우리 두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젠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번에도 그래요. 아무 상관없는 경찰 한 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때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몸 조심하세요. 이 무전이 뭐 때문에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었으면 돈이 많건 빽이 있건 거기에 맞게 죄값을 받게 해야죠. 그게 우리 경찰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경위님! 그렇게 혜영은 이재한 형사의 모든 자료 그리고 무전기를 버리기로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안치수 계장 그리고 수연에게 혜영이 이재한 형사를 뒷조사하고 있다는 정호. 사실을 흘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전기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오랜만에 옛날 얘기해볼까? 이재한 형사가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던 그 무전기 기억나지? 노란 스마일 스티커 네가 붙인 거 맞지? 야, 그거 만지 마라. 그 재한이 부적이다. 부적이요? 근데 그 무전기는 왜? 너 국과수에서 유명해. 백골사체만 들어오면 뛰어온다고. 근데 이재한 찾아다니는 게 너뿐만이 아니야. 박혜영이 이재한 뒤를 캐고 다니던데. 처음부터 이상했던 혜영의 행동. 수연이 혜영에게 물어보려 하던 그때 여기가 장기미제 전담팀인가요? 차수현 형사님. 수연을 아는 누군가 찾아옵니다. 20년 전에 남자 형사님과 함께 오셨었죠. 이재한이란 형사님이었어요. 남자는 재한과 수연을 알고 있었고 남자의 부탁은 과거의 재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죽은 제 약혼녀입니다. 어느 날 추억에 젖어 약혼녀와 자주 가던 카페에 사진을 찍으러 갔던 남자는 그곳에서 죽은 자신의 약혼녀를 봤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살한 약혼녀를 찾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재한 형사였습니다. 작물에서 사라진 블루 다이아를 가져간 용의자가 바로 약혼녀였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 목걸이였어요. 누가 가져왔는데요? 한 20살? 아가씨,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리고 그 목걸이 케이스 안에는 재한의 예상대로 비리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네. 플로피 디스켓. 맞죠, 플로피 디스켓. 재한은 남겨진 번호가 뒷자리 2개만이 다를 거라는 가설을 세운 뒤 이 인물을 수연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너 자리에 없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진짜 그럽니까? 전화번호 하나 찾아야겠다. 이따 보고 이 번호 뒤에 두 자리가 실제 번호와 다를 거야.
그렇게 정마담은 아니 수연은 20대 여성의 번호를 추려냅니다. 20대 여자가 사는 집이 5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나 2대 나온 여자야.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그날 밤 여성을 찾아가 보았지만 남자가 말한 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한편 혜영은 수연과 재한이 아는 사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고 그 이재한이란 형사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왜 그 선배한테 관심을 가지는데? 선배요? 예전에 현기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배야. 수연의 기억으로 무전에서 말했던 작물을 찾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신다의 집엔 왜 간 거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파란색 다이아를 찾고 있었어. 작물이 사라졌어요. 다이아 목걸이입니다. 그때가 대도 사건 진범 한세규가 잡힌 다음입니까? 그렇게 재한과 얽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연과 혜영은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녀를 목격했다는 장소에서는 정말 죽었다는 그녀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사건의 모든 실마리는 이 여자가 갖고 있었어. 과거와 현재 모두가 그날의 진실 앞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렇게 당시 연예인 지망생이었다는 사실과 그녀의 가족이 병원에 들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혜영은 당시의 기획사 사장에게 정보를 얻습니다. 95년도에 연예기획사 하셨죠? 그때 소속 배우 중에 신다희 씨 기억나세요? 신다희. 당시 재벌 2세들을 접대하기 위해 연예인 지망생들을 술자리에 앉혔던 연예기획사 사장. 도련님들이야 예쁜 여자랑 노니까 좋은 거고 여자애들은 잠깐 놀아주고 용돈 두둑히 받아서 좋은 거고. HK 로펌 한세규 변호사가? 더러운 짓은 물론 약까지 하고 있었던 한세규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던 신다희를 못마땅해 했고 그녀를 폭행합니다. 한세규가 대도 사건 때 작물을 숨겼던 그 별장입니까? 미강 저수지 근처에 있는. 그거 어떻게 알았대? 대도 사건 때는요. 그 전에 그 판 완전히 깨졌어. 걔네들 사이 완전히 틀어졌거든. 야, 니네 아빠들이 뒷돈 받아 먹어서 그런 걸 나한테 왜 이러는데? 아버지들의 진양 신도시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장 아들인 한세규에게 협박했던 친구들. 그 비디오 경찰에 넘긴다. 그게 뭐? 애들 끼고 술 마신 거? 야, 니들도 같이 마셨잖아. 우린 마약 안 했잖아. 결국 맞춰진 퍼즐. 협박의 도구로 사용된 섹스 비디오. 그걸 훔치기 위해서 한세규는 친구들의 집을 턴 거였어. 세 집 중에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세 집을 다 털 수밖에 없었고 도둑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다른 귀금속들도 함께 쓸어 담았겠지. 한편 수연은 사라진 목걸이의 행방을 쫓습니다. 혹시 주변 분 중에 목걸이를 맡아줄 만한 사람은요? 그 형사님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이재한 형사님 말입니다. 없어요. 이분 신다희 씨 아닌 것 같은데? 이 누구시죠? 지희신데요? 추억씨. 매번 미안해. 배우 지망생인데 고향 후배라고 했어요. 저 연락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소나 뭐. 다의 소개로 우리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유일한 지인의 인격 사항을 조사해보니 95년도에 독일로 출국한 뒤 20년이 지나서야 한국에 온 그녀. 20년을 숨어 살다가 갑자기 입국을 했다. 의심을 지을 수 없던 수연은 그녀가 장기 기증을 위해 입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기증을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신다혜의 어머니. 여긴 어떻게? 신정혜 씨야말로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신정혜 씨 모친에게 간을 제공하고 지금 저 병실에 누워있는 장기 기증자 김지희 씨가 바로 20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아온 신정혜 씨의 동생 신다혜 씨이기 때문이죠.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요. 예? 그렇게 어렵게 그녀 입에서 그날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이거 봐봐, 이거. 어? 야, 없다, 이거 봐봐. 어? 야, 죽이지. 어? 너처럼 후줄근한 인생이 어디 가서 이런 걸 보겠냐? 어? 훔친 작물을 자랑하던 세규는 며칠 뒤 붙잡히게 되면서 그 소식을 접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망친 보상을 받기 위해 다이아 목걸이를 훔치게 되지만 얼마 안 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세규. 여보세요? 너지. 네가 내 물건 가져간 거지. 네가 감히 내 물건을 가져가? 사실 한세규가 풀려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이 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명심하세요. 장영철 의원님이나 다른 어르신들은
사라진 작물을 가져오는 대가로 합의를 해주신 겁니다. 결국 목걸이를 찾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신다희를 죽이기 위해 그녀의 집에 침입했던 한세규. 하지만 다혜로 착각한 지희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다희 씨 얘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나요? 한세규가 김지희를 죽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신다희 씨가 불리해져요. 신다희 씨는 20년 동안 김지희로 살아왔습니다. 신다희 씨가 김지희를 죽이고 신분을 가로챘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전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어요. 배우 지망생이었던 그녀는 녹음기를 달고 살았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그런데 이 사건을 덮으려는 경찰 세력들. 사건을 아예 다른 부서로 넘기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녹취 증거는요? 잘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목격자는요? 이름이 뭐라고? 전담팀이 원하는 이봐요. 증거와 증언을 무력화시키는 건 경찰이 아니라 나 같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하 하나 단속 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직 하실 말씀은 남으셨나 봐요. 이 개새끼 이거 어떻게든 덮으려는 계획 속에 전담팀은 한세규의 신문을 시작합니다. 시작했나? 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건 신다희 씨가 살해되던 날 신다희 씨의 집에서 녹음된 걸로 추정되는 녹취 증거입니다. 이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목소리 본인이 맞나요? 네. 그럼 신다희 씨를 살해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내 목소리가 맞다고 했지 죽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그날 밤 계획을 세웠던 경찰과 한세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소환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변호사가 할 일을 할 테니까. 그 계획은 직접 증거를 무효화시키고 이번에 목격자를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하지만 그마저도 전부 예상했던 미제 전담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녹취 파일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다야, 나야, 민성이. 다야, 있으면 대답해. 그날 밤 신다의 집에 찾아갔었다는 증언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 전에 들은 거랑 다른가 보죠?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을 리가 없을 텐데. 그렇게 이 사건을 끝낼 그녀를 부릅니다. 그녀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수연이 그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너 죽었잖아.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당신이 죽인 건 김지희였어. 그렇게 이번에도 사건을 해결해냅니다. 이번 주말쯤이면 해결될 것 같다. 다 끝내고 그때 얘기하자.
이제 남은 건 목걸이의 행방. 그 목걸이 케이스 안에 플로피 디스켓이 숨겨져 있었어요.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예전에 어떤 형사님께 드렸어요. 지인의 집에 여권 가지러 내려갔을 때 연락이 왔어요. 그 디스켓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제 뒤를 계속 쫓으실까 봐 우편으로 그 디스켓을 보냈어요. 하지만 디스켓을 가로챈 장본인은 바로 김범주 국장이었습니다. 안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도둑놈의 새끼가 간땡이가 배 밖으로 쳐나왔나. 형사들이 우글대는 형기대에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안 그래도 전에 찾고 있었어. 그날 제안은 김범주의 더러운 민낯을 알게 됩니다. 야, 뭐하는 짓이야, 새끼야? 미쳤어? 당신이야말로 뭐하는 수작이야? 나 분명히 들었어. 장영철 의원, 재신일보, 한양그룹 다 관련이 있었다고. 제일 크게 헤쳐먹은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뭐? 세강건설 비리? 그래서 선양께한테 물려보니까 어때? 정신이 번쩍 나지? 한편 현재 혜영은 익숙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박경장님, 접니다. 이재현이에요. 분명히 버렸던 무전기가 안치수 계장 서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박혜영, 이걸 왜 계장님이 갖고 계시죠? 그게 네 거라도 돼? 그건 이재한 형사 거 있어. 이게 이재한 형사님 무전기였다고요? 그런데 그 무전기를 왜 네가 갖고 있었던 거지? 이 무전기를 제가 갖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신 겁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 통나무 바꿔치기 그러니까 통수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둘이? 내 질문에나 대답해. 너 이재한 형사와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인데 이재한 형사 뒤를 캐고 다니는 거야? 제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 비밀은 그날의 진실은 과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무전에서 들린 총성. 이재한 형사를 죽인 범인은 바로 안치수 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혜영은 이재한 형사의 비리 사건의 조작 그리고 실종 사건이 안치수 계장과 연관되어 있음을 눈치채고 조용히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안치수 계장이었어요? 이재한 형사를 비리 형사로 만든 게? 안치수가 누구예요? 물론 안치수 계장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이진 않았겠죠. 사이즈가 너무 크거든.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혜영이 지안에게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연결고리에도 가까워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네. 김윤정 사건, 경기남부 사건, 한세규 사건 어떻게 하나같이 이재현 선배님이랑 다 관련 있는 사건들이지? 난 몰랐는데. 선배님이랑 안치수 계장님 사이가 어땠는지는 잘 몰라. 이재현 선배님이 인주시에 사건이 벌어져서 차출되면서 두 분이 처음 만났다고 들었어. 인주시요? 재한과 혜영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바로 인주시 사건이었습니다. 형! 왜? 그렇게 혜영은 재한이 쓰던 수첩까지 찾게 되면서 그 안에 쓰여있는 메모가 무전을 알리는 시간과 사건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경기남부 아니 현재 대도 사건 범인 어떤 새끼예요? 그리고 남은 두 개의 사건 1997년 홍원동 사건. 그렇게 무전은 1997년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 영상은 다음 영상인 파트 2로 이어집니다. 혹시 못 들으셨을까봐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영상은 시그널의 파트 1이고요. 다음 영상인 시그널 파트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끝 링크 또는 고정 댓글 또는 고모 시그널 파트 2를 검색해주세요. 개꿀잼입니다.